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 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꽤 많은 남성들이 겪고 있지만 혼자 고민하고 있거나 숨기고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소변을 보고 나도 시원하지 않고 자다가도 여러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립니다. 뭐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불편하시다면 당연히 고치셔야죠.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친절한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민권식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비뇨의학과 전문의 민권식입니다. 네, 오늘 남성들의 배뇨장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목이 배뇨장애입니다. 배뇨장애. 예. 소변을 보는데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네. 소변을 보는데 문제가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통칭입니다. 네. 의학적으로는 사실 하부요로 증상이라고 그럽니다. 하부요로 증상. 예, 하부요로라는 거는 예. 그 방광과 요도를 하부요로라고 그러는데 네. 소변을 만드는 신장과 네.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을 방광으로 전달하는 요관은 상부요로라고 그럽니다. 예. 때문에 이 하부요로에서 일어나는 일, 네. 방광과 요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증상을 하부요로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네. 아시다시피 방광이 하는 역할은 필요할 때 소변을 저장을 해두고 예. 필요할 때 소변을 배출하는 역할이죠. 예. 결국 이 두 가지의 장애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네. 배뇨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특별히 이제 하부요로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광과 그 아래쪽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성들이 보통 배뇨장애를 얘기하실 때는 이제 소변이 샌다 이렇게 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남성들은 소변을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증상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사실 남성과 여성의 배뇨에 관계되는 하부요로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예. 예,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왼쪽에 있는 것은 남성을 절단해서 보여주는 하부요로의 구조입니다. 예, 중간에 있는 방광이 있고 그 네. 방광 하부에 요도가 있으면서 그 요도를 둘러싸는 네. 밤톨만한 장기가 있는데 이게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이죠. 예, 이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 점점 살이 쪄서 커집니다.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다 보니 예.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예, 반면에 여성의 하부요로인데 예. 방광 하부의 요도가 4cm 정도인데 아무것도 막는 게 없어요. 그냥 쭉 빠져나오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요로 감염도 자주 오고 그런 이유로 남성에 비해서 방광의 노화 현상이 훨씬 빨라집니다. 방광이 고생을 더 많이 하는군요. 그렇죠. 예.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것보다는 소변이 급해지고 네. 소변이 흘리기도 하고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게 겁니다. 여성들에게 더 많고 그렇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이제 전립선이 커지면서 입구가 막히니까 그렇죠. 소변을 뿜어내는 게 힘들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선생님 방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광이 크게 이렇게 하는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방광의 기능은 필요할 때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 배출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장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증상을 저장 증상이라 그러고요. 예. 배출할 때 문제가 되는 걸 배출 증상 혹은 배뇨 증상이라 그럽니다. 예. 근데 남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으로 인해서 배출에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변을 보려고 서 있으면 금방 안 나옵니다. 좀 예. 기다려 나오는 요 주저. 지퍼 그러다가- 열고 한참 기다려야 되는 예, 거. 그렇죠. 예. 그래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찔찔찔 약하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다가 좀 더 심해지면 소변 나오다 끊어지기도 합니다. 예. 끊어지는 소변을 잘 보기 위해서는 아랫배에 힘을 줘야 되죠. 힘을 줘야죠. 그런 거를 복부 배뇨 또 복압 배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외에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이 아까 좀 급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소변을 자주 넣습니다. 예. 8회 이상이면 빈뇨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저장이 잘 안 되는 증상들이죠. 그렇죠. 네. 자주 보는 거니까. 예. 그러다가 그 정도가 심해지면은 소변이 참지 못합니다. 빨리 보러 가야 되고요. 그거조차도 더 심해지면 화장실 가는 중에 흘리고. 흘리게 되는 일들이 예. 생깁니다.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뭐 야간요, 빈요, 뭐 소변이 끊기고 이런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소변을 보는 거는 어느 정도일까라는 게 궁금해집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몇 번을 봐야 정상이고 얼마나 그렇죠. 나와야 정상인지 요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예. 예. 사실은 어쩌면 상식처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네. 워낙 별 생각 없이 소변을 봐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네. 우선 한 번 보는 소변량은 예. 약 400cc 전후입니다. 왜? 방광의 크기가 400에서 500cc이기 때문에 한 400cc 정도면 맥주컵 2컵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누는 게 하루 종일 소변 보는 양이 1,500에서 2,500cc가 정상입니다. 네. 예. 자, 400cc 보는 걸 하면 4, 4, 16 하루 4번을 보거나 예. 4, 6, 24 하루 6번 정도 보는 게 적절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 4번을 보게 되면 6시간 간격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이 하루 나오네요. 6번을 보게 되면 4시간 간격으로 보게 되죠. 네네. 그래서 소변 보는 간격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정상입니다. 아하, 예.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물을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좀 작게 드시는 분도 있겠죠. 더우니까 이제 물 마시기 시작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뭐 2번이라고 해서 그런 정도의 기준만 지켜진다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밤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는 걸로 따지면은 네.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그게 제일 좋죠. 의사 입장에서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것도 굳이 치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돼서 아하. 한 번까지는 정상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건 어떻습니까? 소변 색깔 갖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변 색은 그 담즙이 소변에 섞여 나오기 때문에 예. 색깔이 노란 색깔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소변이 희석이 되면 거의 무색에 가깝고요. 예. 좀 진해지면 약간 황갈색, 짙은 황색 정도까지 느낄 수 괜찮다. 있습니다. 네. 예. 그 외에는 아시다시피 탁하지는 않죠. 소변은 탁하지는 막습니다. 않고. 탁하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립선 비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전립선이 뭐 커진다 이런 이야기겠죠? 예, 맞습니다. 전립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도를 둘러싸는 조그마한 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것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을 하게 되는 걸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네. 때문에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왼쪽에 있는 건 정상입니다. 예. 방광이 있고요. 아래쪽에 소변을 보는 상황이 되면은 약간 열려 있는 것을 전립선 쪽에 열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반면에 왼쪽에 비해서 약간 좁아져 있죠. 그렇죠. 전립선이 커져서 네. 바깥쪽으로도 커지지만 안쪽으로도 요도를 압박을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예. 이거를 내시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내시경으로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는 변혈할 때 지금 보이는 시커먼 구멍 같은 것이 이 전립선에서 방광을 바라본 겁니다. 예.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쪽에서 압박되어 들어와서 길이 막힌 게 보이시죠? 뭐 틈이 없어요. 네. 소변을 볼 때도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이 오면은 소변이 안 나온다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장 증상, 소변을 참지 못하고 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장실에 가는 중에 옷에 지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 이유는 소변을 잘 못 보게 되면 오른쪽 그림을 보십시오. 방광벽의 두께가 왼쪽 정상이면서 많이 두꺼운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부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 이거는 길을 틀어막으니까 방광이 점점 더 압력을 높여야 소변이 빠져나가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방광 내의 압력이 높아지고 예. 이 높은 압력 때문에 방광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짓눌려서 혈행이 좋지를 않습니다. 예. 혈액 순환이 안 좋아지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몸들은 다 그 섬유화 현상이 생겨서 예. 뻣뻣해집니다. 살들이. 뻣뻣해진다. 예. 방광은 탄성이 좋아서 충분히 늘어나고 충분히 수축을 해야 되는데 예. 뻣뻣해짐으로 해서 예. 그런 것들이 잘 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소변량이 작고 예. 소변이 급해지고 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늘어나야 할 방광이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뻣뻣하게 있으니까 저장이 제대로 안 돼서 계속 그렇죠. 흘리는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전립선 비대를 왜 치료 안 하고 이렇게 오래 두신 분들은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배뇨 증상이 대부분 먼저 나타나고 예. 이게 적절히 조처가 되지 않을 때 예. 저장 증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뭐 여성들의 요실금 같은 그런 증상들을 남성들도 겪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전립선이 얼마나 커져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나
궁금해집니다. 실제로 정상의 크기랑 이 비대증의 크기는 다르겠죠?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점점 살이 쪄 나가죠. 네. 이게 20cc가 넘어서면 전립선 비대증이라 그럽니다.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커지면 정상이 나타나라고 물으신다면 예. 그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정상이 전립선이 커도 정상이 안 나타날 수 있고 예. 작은데도 불구하고 정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부 요로 정상이라는 게 훨씬 맞아떨어지는 용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뭐 몇 밀리리터 이상이면 무조건 비대다.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 작아도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아, 다만 전립선 비대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나중에 합병증이 오거나 예. 약물 치료가 아닌 수술 치료를 해야 되거나 예. 좀 그런 유의 빈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초음파 검사를 해서 크기가 얼마입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전립선 비대 커지건 안 커지건 자, 증상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네. 증상들이 선생님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저장 증상과 예. 배뇨 증상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와서 말씀을 하실 때는 자기가 가장 불편해하시는 증상 하나만 얘기하세요. 예, 예를 들면 저는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예, 저는 소변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여쭤보면은 소변이 잘 안 나와야 하는 분들은 예, 저는 항상 아랫배에 힘주면서 봅니다. 예, 그 소위 복압배뇨죠. 예, 소변이 잘 안 나와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 예. 뭐 요주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두 가지 증상만 해도 얘기를 들어보면 전립선 비대증이겠구나, 하부 요로 증상이겠구나라는 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잘 증상들을 모르시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자가 검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여쭤보는 그런 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검색을 해보셔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어떻게 보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선생님? 전립선의 정상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설문지입니다. 예, 사실은 어느 분이 보셔도 점수를 체크를 하고 네. 계산해 보시면 예. 찾을 수 있으세요. 예. 우선 구성은 배뇨증상 4문항, 네 개, 그리고 네 개. 저장증상 3문항에서 7문항입니다. 그 밑에 한 가지는 내가 이런 7문항의 증상 때문에 내가 편하다. 나는 정말 괴롭다는 네. 삶의 질에 대한 카테고리를 형성하는 거고요. 예. 따라서 앞서 7문항에 대한 점수가 중요합니다. 예, 첫 번째를 볼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잔뇨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이게 난 잔뇨감이 전혀 없다. 그럼 0점입니다. 네, 근데 나는 소변 볼 때마다 잔뇨감이 있다. 네. 이거를 5번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 5번 중에 나 한 번 정도가 그렇다면 1점이고요. 네, 5번 중에 5번이 그렇다면 5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7문항에 5점까지 있으니까 이 점수는 총 0점에서 최대 35점까지죠. 아 그러네요. 이 중에서 7점 이내면은 경도입니다. 네, 정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예. 견디실만 하다는 거지. 그다음에 8점부터 19점까지는 중등도입니다. 네,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때 오세요. 치료를 받으시고요. 예, 근데 20점 이상 35점까지는 중증입니다. 예, 이때는 약물 치료를 하기는 하지만 수술로 건너갈 경우도 많고 예. 환자의 빈도로 본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죠. 네, 제 연령대 50대 저는 50대 초반이 이제 됐습니다. 요 정도 연령대에서는 어느 정도 분들이 증상을 실제로 얘기를 하시나요, 선생님? 예, 뭐 저희들이 쉽게 말하기 위해서 예, 각 나이대 퍼센테이지만큼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이대만큼. 예, 50대는 50%, 60대는 60%, 70대는 70%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0대는 한 40% 정도 되세요. 예, 60대는 한 55% 정도 되고요. 예, 70대는 70% 정도 되고요. 80대는 90% 정도 됩니다. 예.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나이 든 사람 모두 다 다 아니라고 있다는 얘기 얘기를 아닌가? 하실 거예요. 있는 게 정상 아닌가? 예. 네네. 그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더라도 예,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점 이내는 경도기 때문에 네, 습관을 바꾸는 정도로 혹은 약간 노력하는 정도로 굳이 치료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병원에 오는 걸로만 따진다면 그 퍼센트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럼 선생님 이게 나이 탓인가요? 이유가 뭔가요? 그거를 좀 세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예,
뭐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남자에게만 있는 장기니까요. 네. 남성 호르몬에서 작용을 받기 때문에 막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커지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거는 일반인들이 아시기는 어렵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일종의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전립선이 빨리 자라거나 혹은 일찍 자라게 됩니다.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예. 될 것 같아요. 예. 혈관 질환하면 대개 어떤 게 있겠습니까? 비만 질환도 사실은 혈관 질환입니다. 고혈압, 따지고 당뇨 보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고혈압, 당뇨병, 예. 요즘 흔히 말하는 고지혈증 같은 거.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예. 그다음 대사성 질환 같은 예, 것들. 예,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전립선이 좀 빨리 크고요. 아, 또 젊은 나이에 커지고요. 예. 그래 안 큰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해지거나 네. 이런 현상을 유발을 합니다. 대사증후군이 점점 요즘 젊은 나이부터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전립선 비대도 앞으로는 젊은 나이부터 더 생길 점점 가능성이 늘어납니다. 많다. 그렇죠. 고령화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예. 서구 시기 운동 안 하시죠? 이런 것 때문에 소위 이런 혈관 질환이 많아지는 것이 네. 그 바탕이 되지 않나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응급실에서 한번 뵌 경우가 있었는데 예. 감기약을 드셨는데 예. 소변이 안 나와서 배가 너무 아프다 해서 제가 관을 넣어서 소변기를 뚫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선생님 혹시 전립선 비대랑 관련이 있는 걸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감기약 모두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콧물 기침을 낫도록 하는 약제들이 예. 방광의 수축력을 떨어뜨립니다. 아하. 그리고 요도가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는 정도를 높입니다. 아. 그런 작용 때문에 예. 감기약 드시고 난 다음에 그런 분들이 있죠. 네. 뭐 감기가 겨울철에 잘 걸리니까 네. 겨울철 밤에 네. 버티다가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예, 예. 그 어쩌신 일이 있느냐? 아우 뭐 아침에 감기약 먹었다 아니면 어제부터 계속 먹었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약제들이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아, 뭐가 또 있죠?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정신질환 치료제들 예. 대부분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리고 기침에 관계되는 거, 네. 숨 잘 쉬게 하는 호흡기 약제들이 예. 대부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 허리가 아프다고 드시는 진통제, 네. 그다음에 근이완제 예. 이런 것들이 방광의 수축력을 또 떨어뜨립니다. 아, 그리고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립선 비대는 전립선 암이 되느냐. 요즘 전립선 암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니까 걱정들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우선 말씀드리자면 전립선 비대증은 절대 암이 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예. 네. 전립선 비대증은 비대증대로 진행이 되고 네.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전립선은 암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나는 지금 수십 년 전립선 비대증 치료받다가 내 암 진단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간 거 아니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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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이 예. 1년에 한 번씩 전립선 암에 대한 선별 검사를 해드립니다. 아, 검사를 자주 하다 보니. 예. 그래서 발견이 되는 거지. 예. 전립선 비대증이 암으로 가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아까 뭐 검사를 하시다 보면 암이 발견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립선 비대가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선생님 어떤 검사를 하면 되나요? 대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콩팥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혈액 네. 검사를 합니다. 예. 신기능, 콩팥 기능이 괜찮은지, 예. 전립선 암이 혹시 있을 수 있는 PSA라는 전립선 암 검사가 암 있습니다. 표지자죠. 예, 네. 그거를 검사한다든지, 예. 혹은 항문으로 손가락에서 전립선을 만져보면은 암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해보는 거죠. 예. 그게 기본적인 검사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특수하게 소변을 못 보신다면 어느 만큼 못 보는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예. 소변의 속도를 검사하는 요속 검사가 있습니다. 요속 검사. 요속 검사는 아직까지 소변을 잘 본다 못 본다만 측정하는 거지만 예. 이 상태를 넘어서서 더 내 방광이 망가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예. 잔뇨가 남게 됩니다. 네. 이때는 이미 방광이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죠. 이 잔뇨 정도를 측정하고 예.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한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전립선 비대증 어느 만큼 커져 있는가를 예. 항문의 전립선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립선 사이즈를 측정하고 이 전립선 사이즈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가 더 적절할까
아니면 약물 치료가 나을까? 예. 혹은 이분은 지금은 약물 치료지만 앞으로 나중에 탈이 날 가능성이 높겠다 안 높겠다. 전체적인 예후를 판단하는 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한번 해봤고요. 진단 결과 전립선 비대라는 게 나오면 이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 얘기도 들었고 수술 받으시는 분 얘기도 들었는데 약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약물 치료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의 약제를 씁니다. 생각보다 종류가 많네요. 예, 많습니다. 예, 예. 우선 첫 번째는 그 전립선이 압박을 가는 걸 좀 풀어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약제가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변이 급하게 마려운 사람도 있겠죠. 네. 이런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방광 근육이 좀 쉬도록 해주는 약제를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약은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약제 4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약제를 어떻게 쓸 거냐는 거는 결국 그 의사의 능력이고 예. 뭐 의사의 소관입니다. 예. 내가 불편한 증상만 말씀하시면 환자 아니죠. 의사가 예. 알아서 다 해주실 겁니다. 예, 예. 다만 간혹 과도한 정보를 가지고 예. 좀 내가 인터넷에서 이걸 봤는데. 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으면 뭐 성욕이 감퇴되고 예, 예, 예. 발기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네. 하시는데 예, 실제로 그런 부작용 있습니다. 아, 예. 있는데 예. 꼭 그 약제를 써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배뇨를 잘 못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예. 사실은 발기부전을 악화시킵니다. 예. 유발을 하고요. 예. 그래 정말로 사실 나는 성기능이 내게선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 전립선 비대증 꼭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 약물 부작용은 날들어 어쩌라고? 아니요. 약물 부작용 없이 얼마든지 약을 조합할 수 있고 예. 그 부작용조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 때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약 때문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릴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얘기인데 요거 이제 약 얘기였고요. 보통은 수술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제 수술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어느 시점쯤 되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 대개 저희들 한 1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예. 이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예. 물론 개복 수술도 있고 뭐 로봇을 쓰고 하는 뭐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있지만 네. 대표적인 수술 한 3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왼쪽 하방에 보시면 전기칼로 전립선 살점을 조금씩 조각 내어서 전립선 살들을 전체적으로 제거해서 전립선부 요도를 압박하는 것들을 없애주는 이런 수술이 전통적으로 한 50년 동안 아주 대단한 효과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른쪽 위를 보시면 네. 요즘 레이저가 나와서 네. 이 레이저로 전립선 피막에서부터 전립선을 벗겨내서 완전히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이 상당히 네네. 효과가 있고요. 예. 예. 세 번째로는 우하방에 보시면 레이저 뭐 영화에 보시다시피 그 열이 나옵니다. 네. 열로 전립선 살들을 태워서 증발시켜 버립니다. 대신 기술적으로 좀 어렵죠. 그 예. 열로 인해서 다른 살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예. 하지만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살로 태우는데 대신 이 방법은 열량을 너무 높여도 곤란하고 예. 낮춰도 잘 안 깎이니까 사실 적절한 선에서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하게 되는 방법이 좌하방에 있는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네. 그리고 우상방에 있는 레이더 전립선 적출술 네. 이 2가지가 가장 효과적이고 저희들이 권해줄 만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하부 요로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은 남성들은 이제 배출이 잘 안 되고 예. 여성들은 흘린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점점 요즘 남성들이 여성들처럼 요실금 증상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이걸 맞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선생님? 우선은 사실 많이 고령화되고 있죠. 네. 과거에는 전립선 비대증 관련되는 분들의 나이대를 보면 네. 60대에서 70대 일부 요 정도입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주가 80대세요. 네. 70대도 당연히 많으시고 예. 그러다 보니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전립선 비대를 오래 앓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예. 방광에 영향을 주는 거죠. 네네. 결국 방광의 혈액 순환에 장애를 주다 보니까 예.
방광이 뻣뻣해지고 뻣뻣한 방광. 딱딱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장 증상이 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여성에서 오는 것처럼 요실금이 오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사실 요실금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불갑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기침하다가 흘리고 뭐 달리기 하다가 흘리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예. 남성들의 요실금은 여성들의 요실금이랑 조금 다른가요, 선생님? 다르죠. 음. 예를 들면 우선 이해도를 높기 위해서 여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성에게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웃거나 뛰거나 기침할 때 소변 새는 걸 보갑성 보갑성 요실금이라는데 요실금. 요게 여성에서의 요실금이 한 3분의 1 정도의 원인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소변을 참지 못하고 예. 화장실에 가는 중에 네. 혹은 화장실에서 옷 내리는 중에 흘리게 되는 걸 절박성 요실금이라 그럽니다. 예. 요게 한 3분의 1쯤의 원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 두 가지가 병합해 있는 분이 어휴. 있으세요. 예. 예. 상당히 괴롭죠. 예. 근데 이 치료 원칙이 여성들은 복합성 요실금은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절박성 요실금은 약제 치료가 원칙입니다. 예. 당연히 혼합성은 둘 다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에게 있어서는 예. 암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복합성 요실금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이 예. 배뇨 장애, 예. 소변을 못 보는 걸로 인해서 방광의 섬유화, 뻣뻣해진 방광. 그래서 예. 생기는 절박성 요실금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수술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약물입니다. 약물로. 약제로 치료를 하셔야 되죠. 예. 근데 약제로도 깔끔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실금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약, 예. 소변이 급한데 좀 급한 걸 참게 해주는 약은 예. 방광 수축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씁니다. 안 그래도 소변을 잘 못 보는 분에게 네. 방광의 수축력을 떨어뜨리면 소변을 더 못 보게 되시죠.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같이 있는 분들은 정말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은 배뇨 장애를 해소하고 나면 소위 그 요절박 네. 혹은 요실금에 쓰는 약들을 좀 높이더라도 네. 소변은 잘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참 저도 의사지만 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전립선 비대가 초기에 있을 때 빨리 치료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 좋겠다라는 정말 말씀이신 중요한 거죠? 내용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어느 순간 갑자기 요절박, 네. 저장 증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네. 배뇨 증상이 먼저 시작되고 어. 나름대로 내 치료를 한다지만 방치를 하게 되면은 저장 증상이 오고 예. 그게 더 악화되면 요실금이 오는 거죠. 예. 그러니 처음부터 배뇨 증상이 있다고 생각되시면은 미리미리 조처를 취하는 것이 나중에 불편한 일, 예. 치료하기 힘든 일을 안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TV에서 하도 이런 거 하면 좋아요, 저런 거 하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 보고 이걸로 한번 견뎌보자 하시는 게 대체로 케겔 운동 이런 거 있단 말입니다, 선생님. 이게 도움이 될까요? 여성은 골반 근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 근육을 운동시키는 케겔 운동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남성은 골반이 별로 효과를 못 보세요. 네. 중요한 거는 전립선이 어느 만큼 비대해졌느냐 어떠냐가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예. 사실은 케겔 운동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예. 일반 운동을 하십시오. 그냥 뭐 근력 산에서 운동입니다. 걷고 예, 들고 하는 거 이런 거에 근력 도움이 될 운동입니다. 것이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력 운동을 어디에 합니까? 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런 거 비만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이것을 줄임으로써 전립선의 정상 악화나 빈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운동을 하시겠다면 그걸 예. 권해드리고 싶고요. 예. 자, 선생님 모신 김에 그러면 저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일 힘든 게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는 것 귀찮죠. 자체도 힘들고 다음 날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요거 야간요를 좀 줄일 수 있는 생활 속의 실천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주무시는 시간을 대략 설정을 하십시오. 네. 그 시간으로부터 4시간 전입니다. 네. 4시간 전부터 모든 수분 섭취를 줄이시는 겁니다. 정말 목이 말라 죽겠는데 네. 먹지 마라. 이거는 아닙니다. 예. 할 수 있는 대로 줄이신다는 거죠. 예. 무엇을? 물, 네. 녹차, 예. 홍차, 커피, 주스, 우유. 만약에 4시간 전에 식사 시간이 포함이 된다면 네. 식사하실 때 국물 같은 것도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실은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 정도로 소변이 차지 않았는데 네. 잠을 못 주셔서 뒤척거리는 분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냥 화장실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사실은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수면 장애 예. 이거를 치료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수면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하시고 예. 당연히 주무시기 전에 배뇨를 하고 주무시면 그래야 일어날 되겠죠. 횟수를 좀 예, 줄이실 예.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또 하나 선생님 이거 소변 너무 내가 급하게 본다. 예. 그래서 막 급하게 뛰어가다가 이렇게 막 흘리기도 하고 이런 그게 요게 어떻게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우선 첫 번째로는 소변이 마렵다고 해서 네. 가서 보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려운데 봐야지. 예, 젊을 때는 소변이 마렵다는 뜻은 방광이 찼다는 뜻입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봤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방광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예. 그보다 훨씬 작은 양, 예. 정상이 약 한 400 정도 전후에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100cc 정도만 차도 소변이 마렵다고 느낍니다. 그냥 가서 보세요. 아니고요. 예. 참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양적으로는 할 수만 있으면 200cc를 넘기시고 예. 목표는 300cc 간다는 느낌입니다. 맥주컵 한 컵 반이죠. 예. 하시고요. 시간으로 따지시면은 내가 마렵다는 느낌 드시면은 15분을 늘리시고 15분 늘리니 가능하시면 30분을 더 늘리시고요. 계속 미루시는 겁니다. 예, 예, 예.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야, 이 사람아, 내가 그거 못 참아서 너한테 고치러 왔는데 내일 들어 참으라니. 예. 예, 그런데 약재로 그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으면 되는데 예. 실제로는 그게 쉽지가 않으세요. 예. 때문에 참으려고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음. 예를 들면 그렇게 참다가 보면은 옷이 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참는 것보다 참다가 옷에 지리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거 저희가 소개를 하면서 일지를 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선생님. 하나가 이제 그 비만 치료할 때 식사 일지 쓰는 경우가 있었고, 예. 오늘 선생님이 배뇨 일지라는 걸 갖고 오셨습니다. 이게 선생님 어떤 건가요? 식이도 좋은 습관이 있고 예. 운동도 좋은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왜 배뇨에 좋은 습관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우리 모르고 산 거죠. 예.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배뇨일지입니다. 이 배뇨일지는 몇 시 몇 분에 소변을 봤다, 네. 소변 본 양은 얼마다. 네. 물론 그 양을 어떻게 측정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맥주컵 한 컵 가득이 200cc입니다. 예. 커피 빼먹는 종이컵 한 컵이 가득이 150cc입니다. 아하. 그렇게 하시면 대충 양을 뭐 50단위로는 끊어서 보실 수 네, 있겠죠. 네, 네, 예. 그래서 기록을 해 보시면 내 습관이 어떻는지 환자분도 보시면 아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예. 예. 이 부분을 예. 제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거는 1번 환자입니다. 네. 1번 환자는 되게 뭐 수분 섭취라는 게 네. 하루하루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3일치를 해서 평균을 내서 합니다. 예. 그 1번 환자는 지금 하루 평균 10번을 보세요. 많이 네. 보시는 거거든요. 8회 이상이 빈뇨입니다. 네네. 그런데 소변 보는 걸 전부 뚜루룩 보면은 네. 150에서 200cc가 일반적이세요. 예. 소변 보는 시간도 2시간으로 거의 일정합니다. 자주 조금씩 보시는 분이요. 그렇죠. 네. 일반적인 사람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400cc입니다. 네. 절반밖에 못 보세요. 예. 문제가 있는 분이죠. 예. 이 사람은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하.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분은 평균 11번 정도 보시는 분이다. 더 심하시네요. 굉장히 자주 보십니다. 예. 네. 근데 보시면은 전부 200cc 이하입니다. 네. 앞서 분하고 좀 차이가 별반 없어 보입니다. 없죠. 네. 예. 그런데 저 위에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자마자 보신 소변량입니다. 예. 350, 400, 400. 무슨 소리냐? 이분은 400을 담아둘 수 있는 방광입니다. 아하.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예. 낮에 임의로 내가 200대기 전에 가서 그냥 보시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냥 그렇게 바로 보신다는 그 뜻이죠. 얘기입니다. 예. 이런 분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행동요법입니다. 소변이 마렵더라도 참고 하시면 네. 약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예. 이런 거를 저희들은 시민성 빈뇨라고 그럽니다. 예. 심리적인 이유로 자주 보러 가는 거. 예. 특히 이런 분들은 이제 젊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아하.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있으세요. 왜? 소변 참지 말라 하니까. 예. 아닙니다. 소변을 참지 말라는 뜻은 500cc, 600cc 참는 게 나쁘다는 뜻이지 네.
300이 되기 전까지는 참는 게 좋은 겁니다. 다음 환자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인데요. 아이고, 이분은 예. 18분이나 보세요, 하루에. 이분 잠 못 주무실 것 같은데요? 예, 잠도 못 주무시죠. 시간별로 거의 배뇨를 하는 정도예요. 예. 근데 보면은 보통 200cc가 넘습니다. 300cc가 되는 것도 많고요. 예. 자, 이분 제일 밑에 하루 종일 본 양을 보면 네. 3,200cc에서 4,800cc를 봅니다. 보통 분들의 2배 정도 소변량이 바로 그 되네요. 얘기입니다. 예. 결국 이분은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는 내 스스로 빈뇨를 만드신 거죠. 그 이분의 치료는 약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물을 적게 마셔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를 줄이셔야 될지를 잘 모르세요. 예. 대개 내가 마신 물에 한 500 정도를 더하면은 하루 소변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때문에 나름대로 고쳤다. 일지 한번 써보십시오. 예. 굉장히 유용한 검사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이제 배뇨 일지까지 굉장히 방대한 분야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립선 비대를 의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은 삶의 질에 관계되는 질환입니다. 예. 당연히 죽고 사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죽고 살고에 목매달고 병원을 가던 시대였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끼시면 병원에 오십시오. 오시면은 방금 제가 소변 일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료가 필요 없으세요. 버릇만 바꾸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면 미루지 마시고 오시면은 사실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 여행을 가시고 하더라도 소변 때문에 여행 제대로 못 가세요. 그렇죠. 때문에 작은 증상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예. 그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민권식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선생님이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전립선 비대를 오래 방치하면 방광이 뻣뻣해져서 그 뒤로는 정말 치료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말씀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미리미리 검사 받으셔서 너무 늦지 않도록 꼭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 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